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음, 유튜브 동영상을 좀 드문드문 올립니다. 이전에 최근에 제가 여행을 다녀와서 좀 자리를 비웠고요. 또 현재 코로나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좀 정상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다가 좀 예상치 않는 코로나가 좀 길게 가고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또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나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건에 대한 동영상을 좀 자주 찍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KB 부동산 이 통계를 보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2월 말 통계니까 가장 최근 통계죠.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서울이 많이 오른 거는 다 아실 테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경기 남부권이 무지 올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용인, 의왕, 군포, 안양, 과천, 그 전에 광명,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천이 또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러한 내용을 어쨌든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지역의 경매 물건은 당연히 저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판단하고 또 투자까지 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통계를 보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통계는 비교적 정확한 통계죠. 전국적으로 지금 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요. 특히 이 전국적인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곳은 서울과 경기도죠. 서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 외의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부산이 이 작년 연말이었죠. 11월 달에 조정 지역이 해제되면서 상승세가 아직도 이어지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약간은 좀 수그러든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대구는 이제 좀 상승세가 죽은 것 같고요. 아까 얘기를 미리 했습니다만 인천의 상승세가 이제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인천도 호재가 있긴 합니다. 영종도, 연수구, 그리고 그동안에 저평가되었던 역시 이 영종도, 그리고 서구, 이쪽의 가격들이 좀 급등하는 게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데 실제 인천은 공급이 많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도권 남부의 상승세가 이쪽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세력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네요. 대전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제 좀 수그러드는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울산의 상승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 산업의 어려움, 울산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많은 공급,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어서 공급이 줄어들고 산업이 좀 되살아나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이제 상승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핫한 것은 수도권입니다.
완전히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수도권 남부 수원, 성남, 안양, 의왕군포, 광명, 과천, 그리고 용인, 이런 쪽이 지금 무지 핫합니다. 그리고 화성이라고 그러면 뭐 화성 전체도 될 수 있지만 특히 동탄.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에 과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데, 요즘 뉴스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강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풍선 효과가 이제 수도권으로 번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 수원하고 몇몇 지역이 규제를 받는 걸로 지금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여파가 뭐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길게 가서 과연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에 위축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급등한 지역의 물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을 저는 이제 이렇게 찾았습니다. 구독 시연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검색할 때 저는 이제 이러한 지역들, 상승한 지역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아파트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그게 많으니까, 경기에도 특히 수원법원 관할에 그런 물건들이 많았었죠. 수원법원 관할의 아파트. 이미 한번 유찰된 것보다는 저는 이제 신건을 좀 찾는 편입니다. 신건이 이제 저평가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걸 입찰 들어가는 게 한번 유찰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정말 좋은 거는 또 유찰될 가능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물건을, 상승하는 지역의 물건은 신건으로 놓고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용인, 그리고 수원, 이런 물건들이 많이 표시되어 있죠. 제가 검토해 보니까 좀 저평가됐거나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물건, 이런 쪽입니다. 특히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감정평가된 것도 물론 이제 급등했으니까 올랐지만 감정한 지가 좀 지난 물건, 사건 번호가 오래된 물건이 올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2018년에 용인 아파트라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많이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래된 사건으로 검색하는 방법도 저평가된 물건을 빨리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들을 이렇게 모아뒀는데요. 진행되는 아파트 중에 제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 10여 개가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 볼 수는 없고요. 자, 용인 첫 번째 물건, 용인 상현동. 용인이 3개 구가 있습니다. 수지구, 그리고 처인구, 기흥구 이렇게 있죠. 이 용인의 최근까지, 작년까지는 가격이 조금 보합세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상승으로 돌아선 거는, 물론 성남과 수원 사이에 용인 수지가 위치해 있다는 것, 뭐 이런 지정학적인 뭐 위치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공급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보시면 용인의 인구가 100만인데 참 많은 인구죠. 작년과 그 이전에 공급이 무지 많았다. 많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그럼에도 수지는 뭐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내년 앞으로 2, 3년간은 공급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게 이 수도권 남부의 가격이 이 상승 분위기인데, 용인은 특히 앞으로 공급이 줄어드니까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광교, 수원, 영통, 성남
용인, 수지나 기흥구를 둘러싼 지역들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용인, 수지나 기흥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판단은 사실 쉽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지에 이미 작년 여름, 가을에도 이미 많이들 투자가 있었습니다. 좀 미리 판단하고 앞선 사람들이죠. 물론 그분들이 위험 부담은 남지만 수익성은 지금 들어가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았고 저렴하게 샀고 물건을 고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 물건을 보면 제가 보는 가격은 그렇습니다. 7억 5천. 그거는 여기에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호가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지금 요 물건이 101평방이죠. 101평방. 그래서 최근에 이 오름세가 뚜렷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101평방을 보겠습니다. 127로 나오죠. 실제 가격은 뭐 9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저는 참 가격을 보수적으로 봅니다. 제가 7억 5천이라는 거는 보수적으로 본 금액입니다. 7억 5천이 지금 최저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쩌면 8억. 그래서 제가 7억 5천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장을 조사해 보면 어쩌면 이거를 3월 10일이면 입찰일이 3월 10일이면 좀 더 올라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뭐 8억으로 보고 입찰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거의 요즘은 거의 제가 보는 시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감안하셔야 되는데, 경매는 당연히 이제 권리를 또 판단해야 되죠. 보시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배당받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1년이니까 농협 1번이 될 테고, 세입자가 17년 10월이니까 2번이 되고, 그냥 3번이 되겠죠. 1억 2천, 여기 4억 3천이면 5억 5천. 전액 배당이다. 그러니까 명도는 아주 쉽다. 관리비 연체는 뭐 신경 쓸 것도 없다. 여기는 가족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물건은 깨끗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현장 조사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전혀 없다. 등기부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뭐 이 가처분 이런 것까지 판단할 시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말소 기준 이후에 가처분 뭐 이렇게 복잡한 것들 전혀 문제 없다. 세금 낙찰자는 세금을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세금이 지금 아예 보이지도 않네요.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물건이다. 오직 장래성 현재의 가격과 장래의 가치만 판단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물건을 한번 볼까요? 화성시 반송동이면 동탄 1이죠. 동탄 2의 공급이 어느 정도 끝나가면서 동탄 1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했다라고 보는데 여기도 그게 보이죠? 작년 8월 달에 감정평가, 그러니까 오르기 직전이었다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뭐 무지 급등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을 저는 보는데요. 역시 이 가격은 유동적입니다.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층이 좀 4층인 게 약간 아쉬운 점이고요. 집주인이 사는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요게 두 번의 대출인지가 좀 불분명한데 한 번의 대출인지 두 번의 대출인지가 불분명한데 만약에 이게 한 번의 대출이라면 빚이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취하의 가능성을 봅니다. 이게 두 번의 대출이어서 빚이 뭐 7억을 넘는다 그러면 취하는 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취하의 가능성을 좀 보긴 하는데 취하되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예. 역시 장래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셔도 되는 물건이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지역은 빼고요. 수도권 위주로 하겠습니다. 영종도는 최근에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영종도 물건을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네. 여기도 좀 등기부는 참 복잡해 보입니다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건설한 가압류고 그 뒤에 있는 가처분은 지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처분이 항상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오씨의 건저당에 대한 가처분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위 건저당에 대한 게 아니고 후순위 건저당에 대한 10이니까 이게 이 12가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을 보면 가격의 상승세가 조금 작년 봄부터 참 많이 올랐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억대에서 지금 거의 4억대까지로 갔는데 좀 더 상승세가 이루어질까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쪽이 전세가는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자금 투입이 많아질 텐데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영종도 저평가된 물건 그리고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데 취하의 가능성은 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이는 게 부천의 아이파크 두 개가 둘 다 유치권하고 관계된 물건인데요. 이 건은 제가 이 앞에 동영상에서 이미 다뤘던 그 아파트의 똑같은 유치권이에요. 제가 올린 진행사례 28번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천도 꾸준히 오르는 지역이고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왕이 그 수도권 남부에 있어서는 작년까지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왕이 공급이 많이 있었죠. 백운저수지에 많은 공급이 있어서 그래서 상승하지 않았는데 그 공급이 마무리되면서 의왕이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상승할 지역에 공급이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좀 저평가됐다면 그 시점에 입찰을 또는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이제 이 소극적인 분들은 이렇게 공급이 많고 가격이 안 오르는데 지금 사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공급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상승이 멈췄거나 보합을 보이지만 저 공급이 금방 끝난다면 그러면 이거는 다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좋은 생각이 아닌가.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보는 그게 저는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많이 올랐습니다. 신급 물건이 되고 아직 자료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가 다 나오지 않았죠.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미리 살펴보려면 법원의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임차인 나오죠? 여기 임차인. 배당 요구했다. 아마 정상적인 새 아파트니까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닐까. 그죠? 근데 여기 왜 구독션은 그러한 기록이 안 뜨나? 구독션의 기록은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셔야 되는데 신건의 경우 일주일 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월 17일이니까 3월 10일 돼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오니까 구독션은 그 기록을 여기 못 올린 거죠. 물론 입찰 전에 물론 확인하면 되고요. 간접적으로라도 방금 말씀드린 문건 송달 내역으로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등기부상 복잡한데 문제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압류 문제 안 되고요. 가압류는 항상 지워지죠. 압류도 항상 지워집니다. 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때, 여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직은 좀 불확실한데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이러한 압류가 같이 있을 경우, 이 압류가 먼저 배당되어서 압류가 먼저 배당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배당이 다 되지 않을 경우 인수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지금 이 압류는 지방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얼마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뭐 대략 한 4억이라 그러면 충분히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전에는 구독신의 차트가 조금 불확실했는데 이제 최근에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참 꾸준히 올랐네요. 올랐는데 갭은 크네요. 이 갭이 큰 이유는 아까 그 말씀드린 의왕에 작년 재작년에 공급이 많아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주춤하고 전세가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이 가격이 오르면 결국은 또 전세값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도 올려달라고 하는 게 당연시사죠. 전세가도 앞으로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에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는 은행의 이율이 무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많이 받아야 돼요. 전세금 받아서 어떤 은행에 넣어놔 봐야 특별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자체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오늘 보는 물건 중에서는 가장 소박한 물건입니다. 저는 이런 물건을 좋아하긴 하는데, 물건 자체는 사실은 특별히 여기를 주가기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동네를 제가 워낙 잘 아니까. 그리고 중소형이고요. 아파트 브랜드도 그렇고 단지 규모도 그렇고 다 그냥 그렇고, 그런데 단지 하나 지하철역이 곧 개통되는데 바로 옆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올랐지만 좀 더 오를 가능성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서 이게 2억 8천 정도로 보는데, 어쩌면 호가는 좀 더 올라 있지 않을까. 그 투자 금액이 좀 적은 편이죠. 앞에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그래서 적은 돈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은 이제 이런 쪽, 그리고 지하철이 개통되면 뭐 수원이고 또 지하철 개통되는 쪽이니까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주변에 수원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도 꾸준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가 수원공단이거든요. 고색공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폭넓은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 그래서 저평가된 아파트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로 좀 불투명성이 커졌다는 것. 불투명성이라 그러면 가격의 상승을 여러분한테는 가장 중요한데, 정말 상승이 이어질까? 거기에 대한 좀 더 깊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수원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이 과연 잘 나올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법원이 경매 진행을 지금 보류시켰습니다. 전부 미뤘죠. 경매 진행이 과연 지금 여기 드러난 날짜에 과연 진행을 할까? 좀 더 미뤄줄 가능성을 보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수도권 남부의 여러 아파트를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